안녕하세요. 보물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평균 월세 160만원, 서초가 370만원 최고를 찍었습니다. 서울 3년 만에 10% 이상 지금 점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출 규제와 반전세 증가 영향으로 인해서 월세가가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 119.3을 기록을 했고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12월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44.4%, 1년 전보다 무려 5.7%포인트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동산 침체기 그리고 전국 혼란 등으로 인해서 이제 매매를 선호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 머물려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더욱더 중요한 건 계속적인 하락세가 지속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내수 위축과 저성장 우려가 심화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좀 전에 본 것처럼 금리에 대한 체감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매 구매력,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려는 그런 매수세들이 많이 수그러드는 그런 어떤 지표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인 또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지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또 가고 있는 좀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한원이 조금 지금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또 매파적 인하로 인해서 환율 고공행진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는 고심할 수밖에 없겠고, 여전히 강달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고요. 환율이 1450원 15년 만에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이 미국 따라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정말 뱁새가 황새 따라가던 가랑이 찢어진다는 그런 말처럼 엄청난 금리 여파에 휘달릴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반면에 미국이 11월 PCE 물가지수가 2.4% 올랐습니다. 물가지수가 올랐다는 건 그리 좋지 않은 신호인데, 이런 어떤 물가지표가 나오니까 연준이 딱 버티고 지금 나섰죠. 금리 인하 절대 서둘지 않을 거야. 지난 가을만 해도 엄청난 금리 인하 폭의 점도표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무려 4번 정도 2025년에 할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2번으로 쑥 줄었어. 반토막이 나고 말았죠. 파월 입장에서도 내년 2025년 미국의 인플레 상황 녹록치 않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건데, 연준은 인플레 둔화세를 지켜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월 개인 소비 지출 전월보다 0.4% 증가를 했지만 시장 예상은 0.5% 중인데 약간 밑돌았다는 얘기죠.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다시 주식이 반등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역시 1월 20일 트럼프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인플레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패드의 이 예상이 있는데, 이 매파적 금리 인하,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재정 확대 정책과는 좀 상충되는 그런 느낌도 있겠고요. 내년 금리 중간값은 연 3.4에서 3.9% 정도로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횟수는 확실하게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를 보시면 미국 GDP, 실질 GDP의 변화율을 보면 2024년 2.5에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어떤 추세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PCE 인플레이션 역시도 조금씩 수그러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아주 우려스러운 어떤 미국의 경제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굉장히 미 연준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겠다. 미국이 1월에 딱 동결 스탠스 유지하고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 금리차 여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뭐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차와 한국 금리차가 이렇게 갭이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면 원화 가치 자체가 뭐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경쟁력, 국가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 달 새 5조 이상을 주식시장에서 던졌습니다. 20일 코스피 시장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4조 9천억 정도 주식을 외국인들이 팔았고, 같은 기간 개인이 1조 4천억 판 것을 더하면 6조 3천억 정도의 주식이 순매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셀 코리아의 뭐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까닭에 오늘 코스피 시장 9시에 개장을 했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뭐 87억 정도 사들이고 있는 추세. 좀 이게 빠져나가는, 거의 뭐 5천억에서 뭐 1조 정도 하루에 빠져나가는데, 이게 딸랑 87억 정도 사들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이 또 이렇게 이 국장을 탈출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자금 유출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뭐 삼성과 하이닉스 오늘은 좀 약간 올랐네요. 근데 이 오름폭이 상당 부분 제한적이라서 이 국내 대기업의 앞으로의 업황 자체가 상당히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바람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뭐 살짝 올랐지만 오름폭이 그닥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하고요. 개인이 또 빼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환율. 이 환율의 어떤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뭐 1452원까지 터치를 했고 오늘 뭐 아침에는 1447원까지 내려왔지만 이게 다시 또 밤이 되면 1450원대로 또 올라서는 어떤 전형적인 궤적을 계속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이게 시장 생태계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원화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환율 이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좀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크다는 얘기죠. 달러당 1450원을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왔는데 이거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고, 19일 새벽에 페드가 뭐 매파적 금리 인하 하겠다고 딱 선언하자마자 뭐 1,500원까지 지금 밀리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가뜩이나 1월 20일에 트럼프 정부가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다면 환율은 아마 1,600원까지도 치솟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 1,500원 시대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대기업도 이제 이렇게 되면 버티기 힘들죠. IMF 때 1965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70원, 지금 현재 1451원인데 이거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할 수 있는 1600원대 환율 시대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당장 기업들은 생존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고요. 1300원대 환율을 기록했던 뭐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경영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1500원까지 뭐 가까워지면서 10%씩은 더 비용 증가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 뭐 환율이 1,500원에서 1,600원까지 올라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기업으로서는 악소리밖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뿐만 아니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2%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1,500원 정도 넘보는 환율은 수입 물가 자체를 완전히 직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수입 의존도 높은 식품, 에너지 가격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국의 모든 어떤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가장 중심, 코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달러인데, 이 달러 인덱스 자체는 뭐 지금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원화와 엔화, 위안화, 유로화 뭐 가치, 통화 가치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미국은 2025년에도 확실하게 초강달러로 갈 것을 뭐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죠. 미 상원 의원들, 그리고 하원 의원들 300명 이상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어. 대단하죠. 가상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에요. 파월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는 뭐 절대로 가상화폐 뭐 전략적인 어떤 비축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한 것에 비하면 의회에서는 상당히 아주 유동성 있는, 좀 이 뭐랄까 탄력성 있는 어떤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면 앞으로 계속 초강달러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미국 재정 적자가 4경인데 정말 4경을 헤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 적자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파월이 우리는 전략적으로 비축하지 않겠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언하자마자 12% 급락을 했지만 역시 앞으로 2025년은 가상화폐의 어떤 강세 현상이 지속이 될 거다. 왜냐? 달러를 확실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보증으로 삼아서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가 강해지면 미국 달러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더리움 살짝 떨어져 있고, 리플, 알트코인들 중에도 대장주를 하는데 좀 떨어져 있고요. 도지코인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파월의 영향이 어마무시 가상화폐 시장을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아마 내년 1월 정도 되면 다시 이 부진한 모든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분위기로 흐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국채 부분, 국채를 보증으로 해서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경의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이 가상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국채 시장은 정신없이 계속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한국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경제적 불확실성, 상당 부분 요즘에 정치적 불안 요소 때문에 흔들리는 경향이 많은데, 한국의 신용 펀더멘탈이 여전히 그래도 타격을 받지 않았다. 정치적 어떤 불안정성 와중에도 이 무디스가 이런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단 전제가 있죠. 장기화 시에는 신용 하방 압력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에 나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정이 돌아가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공급 물가지수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치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교적 낮은 가격대 어떤 상품들을 소비했던 그 계층들이 앞으로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치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취약계층의 소비 부담 엄청나게 가중이 될 가능성 아주 높겠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비 여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수 경기는 더욱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면 서울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양가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평당 2천만 원까지 오르고,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사제곱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분양가보다 6억 이상 올랐대요. 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천정부지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이게 접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죽신이야. 얼어 죽어도 신축이야. 서울 아파트 청약 불패라는 어떤 소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6억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선호 현상은 더욱더 뚜렷.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미국발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전통적인 한국 자산시장, 특별히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그냥 내리꽂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일단 서울 신축 잡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는 아주 이상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위험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 이 불황에도 또 이 시국에도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뜯어다 보니까 53억 초고가 아파트 산 외국인들이 샀다는 거야. 수상한 거리 딱 걸렸습니다. 국토부가 이상의심 거래 557건 조사 결과 282건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수를 보면 다 외국인들이야. 중국 44. 야, 이 왕서방들이 서울 아파트 무진장 쟁여놓고 있죠. 그리고 미국, 호주, 방글라데시, 우즈벡 순으로 지금 서울 부동산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고가 거래는 국내 수요에 의해서 흡수가 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어떤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실체 없는 거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보세요. 강남구 31건에 그칩니다. 외국인들 딱 제하고 나면. 강동구 지금 입주 물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3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송파구 39곳, 노원구 뭐 서울에서 회전율이 가장 높은 곳 아닙니까? 59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만들어가는 시장은 굉장히 약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파트냐 금융시장이냐 어느 곳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가 중요한데 그 어떤 몰빵의 정석을 보여준 사람이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4천억 베팅 해가지고 대박이 났잖아. 올해 자산 증가분 85%. 이야, 그냥 승률이 대단하죠. 테슬라 주가 73% 넘게 올라. 야, 이 양반 진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한 어떤 저울추를 들이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 머스크가 대통령이 아니냐. 그러니까 서둘러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다. 외국서 태어난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된다. 나는 그저 똑똑한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을 뿐이다. 라는 어떤 해명까지 하는데 아무튼 머스크 시대는 분명히 도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양자 간에 어떤 자산을 선택하느냐. 선택적인 어떤 중요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12월 산타랠리는 미국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피는 조금 더 힘들어 보입니다. 10% 딩딩하게 지금 변하고 있고 자금 선순환은 말라가는 이 금융시장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자꾸 말하고 있는데 이거 신축 기준일 뿐입니다. 구축 시장 팔리지 않고 있잖아요. 집들이 10만 건 이상 올라가는데 무슨 공급 부족이 이게 집값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매매에서 전세, 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매매가 가격 직하까지 기다리는 관망세가 더욱더 높아지죠.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이끈다는 허구를 아마 깨뜨려 버릴 겁니다. 집이 없는 게 오히려 집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겠고요. 한국 아파트 시장 붕괴 수준의 가격 저항에 봉착하게 될 거고 결국에 금융자본이 쏘아올린 대변화가 미국으로부터 쏟아지면서 구태의원은 아파트 자산 시장 부채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깃발 꽂을 수 있습니다. 저점의 기회 상식으로 다가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확실하게 지금 서울 집값 추이가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내년 2025년 1월 되면 뭐 판도가 확실하게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발 금융시장의 엄청난 변화 요인이 무엇보다도 초강달러 현상으로 인한 환율 급등 그리고 이 환율로 말미암은 전방위적인 경제 침체, 경제 위기까지도 도래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산 시장의 약세 현상은 계속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 아주 큽니다. 그러니 잘 기다려서 이 모든 부분들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방불안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